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수험 기간을 짧게 가져가야 되는 이유 4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시험은 절대로 실력이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과락을 넘은 사람들 중에서 그 선발 인원 범위 내에 들어온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뽑는 게 시험입니다. 내가 1등을 해서 시험에 붙거나 꼴찌로 해서 시험에 붙거나 시험에 붙었다는 결과는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1등, 100점을 받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서 올라가야겠다. 내가 10년 동안 공부를 해서 시험에 붙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너무나도 비효율적으로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시험에 합격을 할 거라는 장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력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공부가 뭔지를 연구하고 그와 같은 공부법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냥 한번 쳐보는 시험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막 공부를 시작했다고 쳐볼게요. 시험이 3개월 뒤에 있다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에는 그냥 시험 삼아서 쳐보고 다음에 공부를 해서 다음에 합격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시험을 그냥 한번 쳐보는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절대적인 공부량이 부족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올해 합격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든지 실전처럼 공부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한번 연습 삼아서 시험 삼아서 쳐본다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치시면 나중에 시험에 떨어졌을 때도 전혀 느끼고 깨닫는 게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실전처럼 공부를 하고 실전처럼 시험을 쳐서 설령 그 시험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실전처럼 임해본 사람은 이 시험에 떨어졌을 때 느끼는 게 다릅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떨어졌는지, 실전형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당연히 대충 생각 없이 친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느꼈을 거고 그 느낀 것들이 정확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연습용으로 3개월 공부한 사람과 실전처럼 3개월 공부한 사람의 공부량 자체도 다를 겁니다. 내가 그냥 한번 쳐보지라는 거는 결국에는 설렁설렁 공부를 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책 한 권을 읽기에도 버거운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실전처럼 공부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3개월에 공부를 한 사람은 부족한 실력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이미 3권의 책, 4권의 책은 다 읽은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시험을 치러 갔을 때도 실전처럼 시험을 쳐본 사람만이 내가 마스킹을 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구나. 지문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길구나. 내가 전날 밤에 컨디션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느끼고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들을 얻게 되는데요. 설렁설렁 시험을 친 사람은 내가 이 시험을 반드시 다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조차도 없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마스킹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지, 지문의 길이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관성과 타성에 젖은 수험 생활이 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수험 기간을 길게 잡으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험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시간, 신림동, 노량진, 학교 도서관 이런 데서 공부를 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빨리 시험을 합격을 해서 탈출해야 하는 공간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냥 내 일상을 보내고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험 기간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수험 기간이 길어지면 관성과 타성에 젖게 돼서 이곳이 탈출해야 되는 공간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갑자기 이 안에서 취미생활을 만듭니다. 내가 자주 다니는 교회가 생기고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나만의 취미, 나만의 단골 가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수험 기간에 정을 붙이게 돼요. 정말로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전혀 집중을 못하고 평상시처럼 나는 교회도 갔다가 취미생활도 했다가 공부도 하고 이렇게 늘어지는 수험생활을 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험 기간은 최대한 짧게 그리고 최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끝내고 탈출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당연한 말인데요. 공부하다 지쳤을 때 효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기 전에 빠르게 공부하고 합격을 해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수험 기간은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보상이 없는 기간이 오래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번아웃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지친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수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훨씬 더 여러분들은 지친다라는 생각이 크게 들 거예요.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빨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곳에서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적정한 수험 기간의 계획은 얼마나 될까요? 평균적으로 이 시험은 얼마의 기간 안에 합격한다라는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80%를 여러분의 수험 기간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험은 평균적으로 10개월의 공부 기간이 필요했고 학원의 커리큘럼도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을 8개월로 잡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10개월 안에 공부를 해도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